기자쇼 만지영입니다. 사주와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와 강력계 형사의 사주가 비슷하다. 드라마 영화를 봐도 누가 깡패인지 누가 형사인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화가 어떻게 됐냐,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냐에 따라서 직업군이 달라진다. 그런 농반진반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예인과 화류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주가 비슷하다. 더 나아가서 무속인과 연예인들의 사주가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무속의 세계로 접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이런 스타들이 꽤 여럿이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가 가는 주제인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우 박철 씨입니다. 사실 박철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입니다. 이분이 199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1기는 배우 홍학표 씨가 주인공이었고 2기가 장동건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전 1기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대학교 신문방송학과가 배경이었거든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중학교 때 이 드라마를 보고 신문방송학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구나 생각을 해서 실제로 그 전공을 택했고 심지어 그 당시 그 우리들의 천국의 배경이 됐던 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정말 공교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드라마에 박철 씨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꽃미남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박철 씨가 또 살이 많이 쪘죠. 그러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변신이 됐어요. 라디오 DJ를 맡아서 엄청난 입담을 과시했고요. 또 배우 옥소리 씨와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자, 이런 박철 씨가 지난 12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그 영상이 뒤늦게 화제를 모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박철 씨가 수소문 끝에 한 무속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박철 씨가 사람들이 저보고 무당을 하라고 한다. 그런 것이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찾아뵙기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철 씨가 이날 현충원에서 이 무속인과 만나는데 그 이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현충원에 묻혀 계시다는 거죠. 꿈에 자꾸 아버지가 나오시고 이름 모를 조상님들도 수십 분이 나오신다. 저한테 무당을 하라고 하신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자, 박철 씨가 2018년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박철 씨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꾸 나온다고 고민을 하니까 무속인은 배우님의 고민이 영적으로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박철 씨 더 많은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23년째 힘들다. 잠도 못 자고 몸도 망가졌다. 술은 다 끊었다. 그런데도 회복이 안 된다. 모든 것을 단절하고 새롭게 나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무속인은 조상님이 20년 전부터 왕래하고 있다면 영적인 분은 맞다. 지금도 많이 와 계신다. 내 눈엔 보인다. 즉 박철 씨 주변에 많은 조상님들이 와 있는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박철 씨는 이 무속인과 천신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천신제 중 조상님을 만났다고 했고 이 무속인은 대단한 신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여지껏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수굿까지 마친 박철 씨는 몸이 너무 가볍다고 만족을 했고 이 무속인은 무당 못지않은 신명을 가졌다. 사는 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속인, 박철 씨가 향후 무속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적인 부분은 본인이 잘 빌어가시든지 본인의 남은 숙제다. 본인의 선택이시니까 어떤 길이든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끝으로 박철 씨는 무속인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은 박철 씨가 신내림을 받았다. 무속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박철 씨는 무속인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런 천신제와 또 재수굿까지 마쳤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내린굿, 신내림을 받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박철 씨가 TVN 후리안 닥터 측에 밝힌 바로는 3년째 병명 없는 신체적 고통을 앓고 있는 데다가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이름 모를 조상님들이 자꾸 나와서 천신제와 재수굿을 받은 것일 뿐 흔히 알고 있는 신내림 굿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직접적인 무속인의 길은 아직 걷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직접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스타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2006년 MBC 15기 공채 개그우먼으로 데뷔했던 김주현 씨입니다. 자, 김주현 씨 하면은 이 개그야에서 주연아라는 코너로 큰 인기를 얻었죠. 특히 워낙 미녀 개그우먼이어서 당시 MBC를
대표하는 간판 개그우먼이었습니다. 한동안 모습을 안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김주현 씨가 출연했는데 신병을 한참 전부터 앓다가 재작년에 신내림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낮에는 멀쩡한데 밤이 되면 열이 펄펄 나면서 갑자기 아프다. 그러다 낮에는 또 멀쩡하고 밤이 되면 또 열이 펄펄 나길 반복했다는 거죠. 몸이 안 좋아서 하혈이 시작됐고 몸이 워낙 약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2년 동안 하혈을 하다 주변에선 과다출혈로 죽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자, 김주현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신병인지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에는 반신마비 증세가 오더라.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물밖에 안 나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불치병에 걸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 입, 즉 자기 입으로 네 아빠 아니면 너 데리러 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죠. 본인 입으로 네 아빠 아니면 너 데리러 간다 이렇게 마치 제3자의 얘기를 하듯이 자신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주현 씨에 따르면 처음에는 너 데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이제는 아빠 얘기가 나오니까 아 그때는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아빠를 데려간다는 얘기는 딸 입장에서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게 됐다는데 신고사기 전날에 그 말을 했는데 신고사는 날 어떤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무속인 선생님이 너 오늘 안 왔으면 네 아빠 아니면 너 둘 중 하나 데리러 가려고 했다. 딱 이랬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결국 김주현 씨 입장에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은 실제로 신당을 차리고 무속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미 무속인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죠. 바로 정욱은 씨입니다. 이 정욱은 씨는 연예인 출신 무속인으로 가장 유명한 분인데 원래는 1983년 MBC 공채 17기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무려 30년간 연예 활동을 해왔는데 2014년 11월 벌써 10년 전이죠. 신병을 앓은 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됐습니다. 벌써 10년 차인데 무속인이 된 후에도 무속인 신분으로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죠. 이 정욱은 씨에겐 아픈 가족사가 있습니다. 바로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건데 근데 정욱은 씨 나중에서야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내려간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신내림을 받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정욱은 씨 가족 중에는 이미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잡지와 인터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는데 그 영향인지 어려서부터 정신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아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다. 그래서 무속에 대해 편견 없이 살아왔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무속인도 일종의 대물림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자, 정욱은 씨는 지난 2015년 저희 문화일보에 다니는 선배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욱은 씨가 광개토대왕이라는 사극에 출연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당시 풍발이라는 역할을 연기했는데 내 몸에 다른 혼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다. 제 앞에 서 있던 동료 배우가 제 뒤에서 덩치 큰 장군이 저를 안고 있는 것 같다고 했었다. 또 연극 무대에서 접시된 느낌을 받았다. 3-4페이지 분량의 긴 독백을 하며 흥이 나서 대사가 줄줄 나왔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관객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작품에 몰입했다. 연예인들은 다들 준무당이다. 그러다 조금 튀면 저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욱은 씨가 사극에 많이 출연했고 유독 사극 연기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해당 장군이 빙의된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연기를 해왔고 제가 맨 처음에 연예인과 무당의 사주가 꽤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다 한 것처럼 연예인들은 다들 준무당이다라고 정욱은 씨가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빙의된 듯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와 정말 뭐에 신 것처럼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말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리고 소개해드릴 무속인이 된 마지막 스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바로 알 뿐입니다. 자, 1952년생으로 70세 나이에 무속인이 된 배우 김주영 씨입니다. 1974년에 데뷔한 50년차 배우인데 알고 보니까 2년 전부터 신당을 차리고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죠. 자, 김주영 씨는 신령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공간이 있다. 가르침을 받는 곳이고 예시를 받는 곳이다. 저의 아픈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작은 비밀의 방이라면서 자신의 신당을 공개했습니다. 자, 김주영 씨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 2014년 방송됐던 드라마
정도전이었습니다. 김주영 씨는 정도전 이후에 안 아픈 데가 없었다. 정신이 흔들리고 어지럽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렸다. 신경내과에서도 이상하다는 말이 없었다면서 본인이 결국은 신병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김주영 씨 아내가 이상해서 용안 신당에 가봤더니 55살에 이미 신을 모셨어야 했다더라. 그러면 아프지 않고 돈도 벌었을 텐데 너무 고생한다면서 신과 만나게 하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주영 씨가 나도 모르게 신당에 들어서는 순간 나를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더라. 그래서 70세 나이에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영 씨, 배우로서의 꿈도 잃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배우로서의 꿈과 열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매체건 간에 나를 보이고 싶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고 알리고 싶다면서 숨길 것도 없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저를 보여주고 싶다. 즉,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신을 받고 내가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배우로서의 삶도 계속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주영 씨도 간간히 다큐멘터리나 예능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무속인이 된 분들을 보고 안 됐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무속인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도 일종의 종교의 귀의였다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을 받고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들의 선택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일이든 본인의 영역에서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은 분명 응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